이런 선거는 없었다. 막판까지 50곳, 60곳 경합. 격전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전국 판세가 지난 선거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짜별로 색깔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2020년 이 총선 때를 보면요. 민주당이 163석, 정의당 1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무소속이 5석이 당선이 됐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합지가 많았고 경합지들이 대거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석수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었던 선거입니다. 하지만 22년 대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0.7%포인트 차이 아슬아슬한 승부였긴 했습니다만 이 충청 지역, 2020년과 달리 이 충청 지역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서울 지역이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2022년 대선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12곳 선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천 일부까지도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충청 전 지역이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듯이 충청도, 중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이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충청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충청의 충남이 지금 투표율이 8%, 정부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발언이 아까 과언이 아니었네요, 김영주 의원님. 네. 충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네요. 네. 좀 충청은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현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빙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특히 홍성, 예천 이런 지역은 현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투표해야 된다는 게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혼전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또 가세가 됐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뭐 논란거리도 많았고 또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당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의 대정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박빙 지역이 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뭐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 같은 의원도 경우는 같은 지역에서 지금 3번째 승부를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예,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충청의 선택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그 충남의 투표율이 8%에 달하고 충청에서도 굉장히 격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도권 판세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판세분 변화에 이어 이번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는 122석, 전체 의석 중에서 122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의석이 달려 있죠. 절반 가까이의 의석이 지금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2석,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모두 다 우세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 중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한강 벨트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합지 접점지가 고루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특히 총선은 이랬지만 서울 같은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또 결과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접전지별로 오늘 다 짚어볼게요. 특히나
이 접전지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오늘 4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은 그래서 주요 격전지의 결과를 채널A 단독으로 예측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주저 없이 빡 공개할 예정입니다. 격전지의 승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승부 결과를 시청자분들은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격전지별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 성동, 갑으로 갑니다.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인데요. 전현희 후보가 48%, 윤희숙 후보가 36%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여러 개라서 지금 이 데이터가 오차범위가 안 나왔는데 우리 제작진이 오차범위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전현희 후보 48%, 윤희숙 후보 36%. 자, 일단 이지영 얘기 좀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 중성동 갑이 굉장히 경합지로 보고 있는데 경합 속에서 경합 우세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들에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골든 크로스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따라잡았다. 왜냐하면 지난 6, 7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여론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좀 보도되고 있거든요. 각 당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데 상당히 좀 치열하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저 지역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중성동 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이번 총선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 윤희숙 후보 대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되고 전현희 후보가 공천되기까지의 과정 또 굉장히 복잡했고 그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현희 후보에 대해서 그 윤희숙 후보 쪽에서 지적한 사항이 허위 사실이냐에 관해서 뭐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답변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만큼 유권자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지역은 보통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도 좀 증폭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 두 여성 전문가끼리 대결을 하는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 간의 TV 토론도 아마 좀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좀 돌려보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밖의 수치고요.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한 6일에서 7일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도 드렸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사실은 변수가 많았죠. 그 양문석 후보라든가 뭐 김준혁 예. 후보라든가 이제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의 표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2012년에 이제 김용민 막말 파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012년 총선이 끝나고 리얼미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총선 투표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을 꼽은 응답자가 22.3%로 1위였거든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는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민심이 요동쳤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여론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표만 못하지 각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쪽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조기현 부회장님, 민주당에서는 그 지난 6, 7일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지역만 한정해서 보자고 하면 추세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 조사 결과로는 오차범위 밖의 차이인데요. 그 공표 금지 기간 전에는 그
오차범위 내에 있는 조사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경합지로는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이 정권 심판론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공통된 분석이고요. 예. 조금 전에 2012년 총선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총선 상황은 전반적으로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되고 이런 거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막말 파동이 겹치면서 그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선거에서 선거 막판에 이제 막말 문제라든가 이제 경력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후보 개인들의 문제로 보는 측면도 한면 있는 것 같고 또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인물 경쟁력을 높게 보시는 지역도 주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추세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앞서 봤던 서울 중성동 갑 옆 지역구입니다. 성동을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3대 41, 불과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오차범위 내의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변인 역할을 당에서도 했었고 친명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국민의힘 저 지역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 후보입니다. 43대 41,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중성동 을의 상당한 이 격돌 양상. 김용주 의원님, 네. 지역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흥미롭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중성동 갑보다 을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접전이 될 수 있고요. 또 희한하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중성동 갑을 모두가 여성 경제학자 출신을 배치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이곳에 현역이 박성준 의원이니까 민주당이 네. 보유하고 있는 현역 네.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굉장히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예훈 의원은 서초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역 활동이라든지 유권자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성준 후보 대 이해훈 후보 중성동 갑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도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갑. 안기령 후보가 49%, 김재섭 후보가 40.3%예요. 굉장히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 49대 40.3. 특히 두 후보 모두 다 젊은 피, 30대 젊은 피 후보들이 격돌을 했고 정치 신인 안규령 후보 대 지난 선거에서도 이곳에 도전을 했던 김재섭 후보의 이 재도전이라는 구도도 있습니다. 49대 40.3은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의 경합.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도봉갑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을 최근 보였던 지역이고 안규령 후보, 김재수 후보 맞붙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칠했던 지역입니다. 중성동 갑을과 마찬가지로 도봉갑도 이제 민주당 이 현역인 지역에 두 후보가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오차범위 내예요. 네네. 상당히 치열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도봉갑은요, 볼 거 없이 당이냐 인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재섭 후보야 그 도봉갑에서 험지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 기반을 닦아왔던 토박이고 뭐 도나스란 말도 뭐 만들진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안규령 후보는 도봉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낙하산으로 꽂혀져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잖아요. 예컨대 뭐 지역구가 어디인지 경계가 어디인지 그 동이 무슨 동인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보였고 그런 와중에 안규령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김준혁 후보 같은 사람들의 그 여성 비하 막말 파문 같은 것들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재섭 후보가 아마 지금 계속 그 뒤지고 있다가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과연 추격을 성공해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게 주목되는 그런 지역구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기령 후보도 상당히 이곳저곳 지역구를 열심히 돌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내의 경합 양상으로 지난 6일 전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오차범위 내로 이제 두 후보가 탁 돌아서 맞붙었는데 그 지난 6, 7일간 어떤 여론 변화가 있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